Hi. Can we start here? Yes, we can start. Okay, let's get started the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special webinar 네, hosted 오늘 jointly 금일 b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nd 세계경제연구원과 조선일보, Korea's leading 한국의 대표 newspaper this 언론사 week.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Today, I'm 웨비나에 오신 sincerely 것을 excited to 환영합니다. have truly outstanding guest speakers. 오늘 저는 진정으로 대단한 초청 연사를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브라이언 브룩스님을 모셨습니다. 브라이언님은 특히 크립토 파이낸스, 암호화폐 금융과 관련해 국제 금융기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핀테크,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비전 있는 글로벌 리더 중 한 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브라이언님의 통찰력 있는 견해가 암호화폐 금융의 최신, 향후 추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달 초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맥락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님께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제를 모든 관점에서, 특히 규제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룩스 박사님은 미국의 변호사, 은행가, 기업가, 정부 관료로 미국 국가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장, 대행이시기도 하셨고 FDIC 이사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약 3조 2천억 달러 규모를 운영하는 페니메이의 부사장, 그리고 세계 최대 디지털 통합 플랫폼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CLO를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 법인의 COO를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벨러 캐피털 그룹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셨고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을 우등 졸업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브룩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 LA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차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특별한 연사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이제 불은 없지만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을 서울 시간으로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LA 시간으로는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SEC가 현물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했는데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좀 이제 인트로 이제 도입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현물 비트코인의 ETF 런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크립토 파이낸스 또 투자 기회와 관련된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시사점, 특히나 이제 광범위한 자산 관리에 있어서 영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제 중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대한 이제 일반적인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의 상장 IP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정말 수조 원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뮤추얼 펀드나 뭐 이런 그 연금 펀드를 보면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뭐 다양한 연금 펀드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랙락 같은 이제 자산 관리사들 많은 이제 피델리티와 같은 이제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수조 달러의 자산이
이제 정말 이제 수조 원을 훨씬 넘어서서 수십조 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자산 측면에 있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소 프로덕트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이제 다른 이제 거래소 제품으로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의 상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자산의 성장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그 대규모의 전 세계적인 자산 관리사들이 블록체인 자산을 정당한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공공의 이제 equity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도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그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Yeah, that's great. I think your 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의 요점 같은 경우는 이제 blockchain 네, 블록체인이 상장을 했다. 블록체인 자산의 IPO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ing to this issue, 네, 그럼 이것과 관련해 the price trend 저희가 이제 가격 동향, 네, 시세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난 2-3주 동향을 살펴보면 네, 이제 초기에는 올바른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SEC의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특히나 이 현물 비트코인의 ETF 런칭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뭐 이제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추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뭐 독특한 가격 책정 역학이 있습니까? 이런 비트코인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특히나 이제 현물, 이제 선물과 관련된 가격 책정 역학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현물과 선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제 그 시세 상승, 하락 뭐 이런 것을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의 가격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네. 선물과 이제 현물을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완벽한 세상에서는 이제 선물이 이제 이후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보장을 해 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미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그 지연 효과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측 가능하죠. 많은 이제 기관들이 많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렌지 주스의 뭐 여러 가지 선물 가격, 뭐는 이제 크루드의 뭐 선물 가격도 굉장히 좋은 이제 프리딕터 예측 그 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에 있어서 요점은 이제 실시간 네,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뭐 이제 특히나 리테일에 있어서는 뭐 자연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가격,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다시 IPO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뭐 한번 이제 비트코인을 뭐 저희가 이제 테크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도 기술이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블록체인이 이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IPO 뭐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또는 다른 이제 기관들의 상장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저희 이제 코인 기반의 기업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지만요. 하지만 그러한 상장 당시에 발생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 인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이제 그러한 이제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40-50% 이제 급락을 했었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주가가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인제 IPO 상장가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되죠. 이러한 셋오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비트코인을 뭐 $40,000에 팔 수 있는 기회고 이 $40,000의 기회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매매를 하면서 IPO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미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43,000달러를 기록을 했죠. 뭐 이제 뭐 지난주에는 39,000달러였는데 43,000달러 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IPO와 다른 차별점을 살펴보면 먼저 이전에는 절대 그 공개적으로 가능한 허용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뭐 연금 또는 은퇴 뭐 자산 관리자들 뭐 이렇게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제 테크가 있었죠. 하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IPO를 할 수 있었던 암호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연금 펀드 뭐 은퇴 펀드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의 10배 이상이 상승할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공급의 하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반감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 이제 대략 이제 4 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뭐 50% 이상 하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반감기가 올해 2달 반 후 4 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오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6 개월 후에 저는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네, 공급이 줄어들고 이제 수요가 공급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인제 가격은 상승하겠죠. 저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IPO의 법칙에 따라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IPO를 은유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이런 가격 책정 행동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인디케이터로도 되네요. 인제 테크 기업의 인제 주식, 테크 스탁과 인제 비트코인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미 뭐 인제 앞으로의 6 개월 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시장이 인제 상승할 것이고 이제 성장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그 외에 기타 뭐 알트코인 등등이 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 뭐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뭐 선호하는 것들 또는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토큰이 단순히 이제 코인이고 이제 '가장 쌀 때 사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립토의 생태계를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4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독특합니다. 생태계 내에서도 특히나 그만의 특징이 강한데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양 뭐 이런 것들 반년 전에 뭐 공급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즉 비트코인이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경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건실한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중앙은행 다 알고 있죠. 저희가 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많은 이제 통화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인제 중앙 정책이 관련된 정책을 선정을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화폐 정책이 언제나 우리가 만듭니다. 비트코인이 항상 그 금문율, 환급률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인제 그 증감량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초하에 이제 해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통화 정책이 있으면 인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인제 물가 인상이 되면 이제 앞으로의 물가 인상이 더 길게 되면 정책을 이제 완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앙 정책이 이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지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생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립토와 관련된 특징 4 가지 중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 하나의 토큰군이 저희가 인제 스마트 콘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토큰군이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있죠. 이게 가장 잘 알려진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살라나, 애벌렌치, 뭐 코다니오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뭐 7개, 8개의 스마트 콘트랙트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이는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중앙화된 뭐 크레딧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부 기록도 필요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예금과 관련된 기관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지금 현재 은행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자동화가 돼서 탈중앙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러한 그 관련 기저 프로토콜의 대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이 인제 그 은행업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JP 모건 역시도 뭐 인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인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 미래를 위한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라는 것이죠.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예상하듯이 네, 1990 년대의 테크들이 뭐 넷스케이프, 야후, 뭐 구글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러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위너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길지 애벌란시가 이길지 뭐 다른 프로토콜이 누가 인제 승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탈중앙 플랫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상승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요소이고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 자체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죠. 크립토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내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뭐 혁신 뭐 여러 가지 뭐 예금이나 이제 지불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죠. 나 굉장히 좋은 그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네, 미국 소프트 파워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 그 시장 내에서 이제 갈러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테일 홀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그 달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저희가 단순히 뭐 은행에 가서 뭐 "달러로 제 자산을 이제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인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커런시 페소 이것이 굉장히 고평가된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인제 그 현지 은행에서 인제 달러로 페소를 달러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에 있든 이제 달러 보유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짐으로써 이것이 나중에는 달러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커런시를 네, 은행 시스템이 지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달러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유로든 옌이든 스털링이든 어떠한 통화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범용 가능한 소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과 인제 관련 없이 달러 소장이 가능해 줍니다. 이것이 인제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통화를 뭐 국가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뭐 가치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밈 톤들 많습니다. 뭐 이런 스캠, 도치코인, 뭐 테라, 루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권고하는 것은 "이러한 토큰을 인제 인터넷 주식처럼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의 플랫폼
이것을 자신이 이제 에퀴티 투자자로서 이제 발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채택을 하고 뭐 수익, 이제 관리, 경영지 모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를 샀을 때 저희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크립토 가치 그리고 자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인터넷 주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언제나 이제 그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암호화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 강의와 같았네요. 튜토리얼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심도 있는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좀 개인적인, 뭐 완전히 개인적이지는 않지만 좀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독보적인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뭐 저보다는 짧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나이로서는 이제 저보다 이제 젊으시지만 이제 그 이력을 살펴봤을 때 뭐 이제 정부 이제 공무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인제 그 감독 수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에서도 그 근무를 하셨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전통 금융 당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말이죠. 그랬을 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예외적인 인제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이제 교육, 학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런 분들이 걷는 그 길과는 좀 다른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크립토 영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 또는 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이런 크립토 파이낸스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인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기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국 내에서 네, 이제 금융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술 혁신과 그리고 인제 금융 혁신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네, 가장 오랫동안 네, 은행은 계속해서 인제 전통적인 업무를 해 왔죠. 뭐 예금을 하고 여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제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인제 그 직원을 만나서 뭐 이러한 그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적격 검사를 했습니다.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관습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인제 60 년대부터 일부 자동화가 되기 시작했죠. 많은 기술을 통해서 많은 자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느 지점에서 미국 은행들이 뭐 인제 그 창구, 뭐 인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창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의 뭐 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종이만 작성을 하면 네, 저희가 인제 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종이를 건네주고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컨셉을 생각해주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자동화된 이제 텔러 머신, ATM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심지어 뭐 토요일 오후가 되었든 뭐 늦은 밤이 되었든 저희가 자유롭게 인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폰뱅킹이 생겼습니다. 뭐 인제 더 이상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번호만 눌러도 뱅킹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졌죠. 그 이후에는 뭐 신용카드, 데비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제 요점은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혁신이 항상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러한 진화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 년간 이러한 혁신의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영향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저희가 그 근무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통해서 현대화시키고 혁신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금 현재의 그 업무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뭐 인제 상업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인제 은행 업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인제 크립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립토가 이제 다음 기술적인 혁신인데 이것을 이제 ATM과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용카드나 ATM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혁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체 커리어에 있어서 저는 항상 최신의 것의 최전선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제가 크립토에 관련된 비전이었고요. 이것이 사람들이 거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다음 혁신이다라고 바라본 것이죠.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지금 현재 LA에서 그리고 인제 이사장님은 서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앉아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크립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디오 화상회의를 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국경, 뭐 통화, 거래 통화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제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크립토가 뭐 하나의 뭐 비밀 요소가 아니다. 이것이 뭐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환상을 없애고 우리가 사람들이 더 거래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눈을 띄어주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그 비즈니스와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 이러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회복력 또는 이제 강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몇 년간 이제 크립토가 보여준 회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마 이제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읽습니다. 네. 이러한 그 바퀴벌레 이론과 관련된 글이 있었죠. 혹시 읽어 보셨나요? 네. 그 바퀴벌레 이론을 살펴보면 왜 이 크립토 암호화폐가 회복력이 이렇게 강할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 년간 말이죠.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모두가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립토 비즈니스가 완전히 뭐 인제 구식이다라는 내용도 있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항상 변동성이 크고 인제 안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한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회복을 합니다. 크립토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죠. 이러한 생존 능력, 정말 독보적인 생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암호화폐의 정말 이례적인 회복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항상 급락 또는 인제 급하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제 비트코인 이제 15 년을 살펴보면
뭐 약 12년 정도는 사실 가장 실적이 좋은 모든 자산들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P 500을 봤을 때 거의 50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간 그래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2018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 $30일 때이죠. 그때 비즈니스 위크의 헤드라인이 제가 이제 그 공항 뉴스 스탠드에서 읽었던 기사인데 아마 영어로 듣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라임이 이제 그 비트코인 크립토의 팬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43,000가 이제 거의 이제 $0가 됐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업 앤 다운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락을 하죠. 뭐 2% 하락을 할 때도 있고 뭐 9%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제 구매력에 따라 그렇게 하락을 하죠. 하지만 이제 피앗 통화 같은 경우도 언제나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인제 그 테일윈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모든 이제 통화 정책들이 비트코인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통화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피앗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쇄하는 통화 아닙니까? 뭐 이제 중앙은행에 따라서 뭐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에 따라서 저희가 인쇄를 하는 이제 화폐가 피앗 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오랫동안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크립토를 살펴보면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인제 바탕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인제 2000년대 인터넷 성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죠. 네트워크는 언제나 승리를 합니다. 하나는 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가 있고 또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가 승리를 하죠. 왜냐하면 내재적으로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트워크와 기능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 폐쇄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년간 저희가 뭐 페드와 시스템 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불이 이제 7시간 동안 뭐 이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내에서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리테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아마존과 같은 것 말이죠. 모든 국가, 모든 이제 도시에 이제 뭐 현지 이제 백화점들도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잘 되죠. 뭐 뉴욕에 있는 메이시스나 뭐 시카고에 있는 마르슈필드,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많은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이제 리테일에 접근하게 되면 아마존과 같은 경우가 접근하게 되면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한 백화점들이 모두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네트워크가 네, 이런 커머스에서 승리를 하는데 금융 서비스에서는 이제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크립토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향력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이시스와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자산은 이제 파산할 것이고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통화 정책, 뭐 중앙은행, 뭐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CBDC,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뭐 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따라가는 그 추세를 따라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뭐 영국, 근데 영국 정부가 명시를 했죠. 디지털 파운드를 디지털 파운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제 지금 현재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CBDC와 관련된 입장이 어떤지 또는 어떤 추세가 앞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CBDC가 궁극적으로는 크립토의 경쟁 상대가 될까요? 또는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할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니오피아시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CBD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종종 이런 네, 실시간 지불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피앗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프로세스가 있죠.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벤모 이런 많은 이제 메신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불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연, 레이턴시 이제 송금과 이제 그것이 확실히 이체됐을 때 이런 지연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실시간 지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확실히 정부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불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통화의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네, 통화를 만들어내는 중앙,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통화를 사용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통화 자체로는 현재 은행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을 하고 있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러한 달러 또는 원 또는 이러한 화폐가 어떻게 이제 궁극적으로 거래가 되게 하느냐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한 역사를 비춰봤을 때 이를 통해서 지출 습관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새로운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이제 트러커 시위 때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네, 캐나다에 있는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네, 캐나다 사람들이어도 코로나 시기에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시험을 봐야 했죠. 검사를 하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있었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중요한 가교, 미국과 캐나다 사이 중요한 가교에 계속 트럭을 세워두고 이제 캐나다 정부가 입장을 허락할 때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막는 것이 정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 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고 이제 수입을 예금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저희의 이제 점심을 사려고 할 때 인출을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정부, 은행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래 주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솔린 소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구입을 못 합니다. 라고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식료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카드를 이제 막고 다음 달까지 중앙은행에서 못 쓰게 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CBDC의 이제 찬성론자들이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해왔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선진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미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런 예금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과 관련된 자유의 챌린지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채택에 있어서는 왜 정부가 과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 이데올로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저희가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전화를 통해서 저는 화상 회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뭐 여러 가지 패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데 정부 권력을 적당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표준에 맞춰서는 말이죠. 뭐 제가 지금 현재 제 옆을 지나가는 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제 전화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뭐 줌,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뭐 바로 이제 문자와 같은 거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정부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이런 뭐 저희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지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언제 뭐 거래가 만들어질 것이고 누가 이 통화를 수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플랫폼이 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그 제한과 차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CBDC에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데요. 뭐 규제 당국 또는 이제 감독관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시장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말이죠. 특히나 인제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 경우는 네, 인제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네, 규제 당국이 네,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새로운 혁신 분야에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립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큰 크립토의 큰 부분 네, 한국 역시도 이런 크립토를 많이 거래하는 국가인데 제안 이제 또는 이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당국, 규제 당국이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네, 혁신을 촉진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첫 번째 원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원칙은 특히나 이제 규제 당국은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안정성과 보호 마찬가지죠. 저는 그것이 뭐 시스템에 있는 리스크 또는 사람들이 인제 자체의 선택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제 그 담배를 인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제 금연은 나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기쁨 또 인제 사회적인 인제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고 네, 이런 모든 위험을 알고 있지만 결정은 그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괜찮으니 담배를 피겠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 그리고 이제 안전을 이유로 이런 금연을 저희가 권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규제 당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인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제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근데 많은 인제 뭐 퍼블릭 에퀴티 역시도 사람들이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뭐 스캠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뭐 넷스케이프가 결국에는 뭐 이제 구글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뭐 인제 투자자의 인제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을 뭐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경영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저희가 알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제 전체적인 뭐 세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제 투자자 보호가
뭐 이제 크립토에 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덜하고 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크립토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을 때 정부가 이러한 자산 취득을 더 힘들게 할수록 투자자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산 형성, 적당한 리스크 균형 맞추기 밸런싱, 여러 가지 업사이드 코스트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사기 예방 그리고 이런 그 보안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정당한 판결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 책정을 하면 전기나 가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바탕을 해서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립토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비트코인 원하는 것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잘 공개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 현명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이제 공항에 이제 지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네,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교통체증은 오히려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공항에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여러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금융 이제 혁신과 관련된 많은 것을 이제 도와주고 계신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이제 불법 사용, 정당하지 않은 사용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들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죠. 자금 세탁이나 그 외에 불법 사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사용 또는 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제 과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정말 프로드, 이제 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시엄, 테라, 루나 마찬가지죠. 네, 크립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기 요소가 많았던 것들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분야의 크립토가 이제 활용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일반 사기였을 뿐입니다. 크립토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사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크립토 자산을 피아트 대신 사용하고자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테러 이제 자금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돈 세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많은 오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최근에 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제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인제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방어나 전쟁에 사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제 크립토나 여러 가지 인제 분석적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인제 지난 4 월에 네, 하마스는 사실 이런 비트코인 그 수락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크립토가 민간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굉장히 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중단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나 비모를 통해서 제가 인제 송금했다라고 해 봅시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이제 몰래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정보를 저희가 모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블록체인 거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런 비밀을 유지해서 저희가 보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말 많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적인 것이죠. 이것이 사이버 해킹 케이스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악인 뭐 이런 해커가 비트코인을 이제 그 인질금 뭐 이런 사례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이제 들어봤던 머신 애널리시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이 월렛으로 보내게 됐네. 이게 러시아 해커 월렛이네. 이런 것을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제 몇 년 전에 저희가 인제 천연가스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그 봉쇄됐을 때 네, 컴퓨터 인제 시스템이 인제 해킹당해서 그게 막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비트코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이 몸값 이 랜섬을 요구했던 러시아 해커 그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제 현금, 다이아몬드를 요구를 했다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암호 화폐, 크립토를 이러한 범죄에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부가 최근에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이제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제 범죄의 수준, 크립토와 관련된 범죄가 일반적인 전통 은행 시스템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그 비율이 비트코인 거래의 비율이 특히나 이런 불법적인 인제 범죄에 사용됐던 그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산이 프라이빗하지 않고 이제 퍼블릭 이런 공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죠. 크립토뿐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뭐 여러 가지 디파이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핀테크의 이제 선두 리더 역할도 하셨죠. 뭐 최초의 핀테크와 관련된 이제 수장도 맡으셨고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제도화된 비트코인, 또 인제 크립토의 발전, 또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 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날 이 분야에 대한 이제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특히 인제 금융업계에 있어서 뭐 은행 업무, 자산 관리, 뭐 투자, 인베스트먼트 banking 과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10 년간 어떠한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미래를 만들어내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이나 뭐 인제 여러 가지 자금 형성들 이런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은행은 단독적으로 모든 크레딧, 경제 관련된 자금을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위 비용 뭐 여러 가지 달러나 뭐 여신이나 뭐 인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여신들 또는 인제 뭐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 뭐 많은 이런 제한들이 많기 때문이죠. 은행 같은 경우도 뭐 큰 은행이라 하더라도 뭐 굉장히 제한된 잔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날로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특히나 이런 현재 전통 뱅킹만을 선택을 한다면 저희가 핀테크 또는 관련된 변화를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크립토와 디파이 프로토콜도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광범위한 경제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경제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제 그 자금에 제한된 접속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역량에 있어서, 제 커리어에 있어서 제가 핀테크 그리고 크립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러한 조직들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경제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훨씬 더 낮은 인제 그 뭐 여러 가지 경계를 찾는 사람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은 접근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뭐 여러 가지 인제 비용들을 낮춰서 신용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 내에서, 민주화된 금융 내에서 이러한 자본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산성, 경제력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인제 사회적인 소셜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예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러한 분야를 파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말이죠. 저는 기술이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모두가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0%만 활용하는 것과 달리는 우리가 100%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ya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for sharing your exceptional insights. 굉장히 독보적인 통찰력을 공유해 주셨고요. Enlightened.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And you raised our understanding. 그리고 저희가 덕분에 크립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고, 관련된 많은 문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만간 뵙길 바랍니다. Any plan to start 네, 혹시 뭐 한국, 서울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함께 인제 계획을 해서 인제 계획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그 비행 되시고요.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네, 다시 한번 for audience. Thank you. 네,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